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11 이항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어휴, 오늘은 안 틀렸어. 네네. 어저께 난데없이 9시부터 한다 그래갖고요. 괜히 욕먹었는데요. 오늘은 11시부터 해갖고 정확히 안 틀렸습니다. 어제 오늘 시장에서 또다시 또 변한 것이 몇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시장에서 외환시장이 더 격렬히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네. 오늘 상대적으로 달러는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 아침부터 훅 내려와갖고 오늘 벌써 오늘은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모습이 되겠고요. 외국인이 어제 그제 상대적으로 좀 쉬었잖아요. 네. 특히 어제는 삼성전자 특히 SK하이닉스에서 격렬한 매도가 나오면서 2,800원 매도했는데요. 오늘 아침 또 외국인의 또 매사가 전체적으로 들어오면서 1,100억대에 일단 순매수를 보이는 것이 이달 오늘 아침 시장에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매도는 오늘도 SK하이닉스 많이 팔고 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미치든지 팔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조율이 됐고요. 실적이 좀 썰렁하게 나왔죠. LG 네. 디스플레이어 이런 것들이 물량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면서 매도가 나왔고요. 상대적으로 오늘 보면 기아차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상당히 의미 있어요. 아모레퍼시픽 이런 것들 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1.4%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역시 어저께 오늘 특징들은 똑같습니다. 어저께는 떨어지는 것 쪽은 저거 있잖아요. 어찌되었건 간에 SK하이닉스였는데요. 오늘 올라가는 거의 특징은 두 개가 있죠. 어저께 이승원 교수 때문에 또 VI라는 걸 알려줬던 한미약품이 오늘 네. 오늘 또 들어간 건가 이거? 방금 전에 또 VI가 또 들어갔죠. 예. 거래 정지야? 네, 정리 이제 풀렸어요. 더 10분 걸려요 그럼? 아니 2분인가 2분 걸리기 때문에. 14%까지 올라 14% 너무 올라가고. 급하게 올라가니 너무 추격하지 말으렴 이러는 거죠. 또 화학주에서는 오늘 네. 다니코 롯데케미칼이잖아요. 네, 지금 보게 되면 톱텍이 급등하고 있고요. 톱텍? 네, 톱텍이 급등을 하고 있고. 톱텍 어떻게 되겠죠? 어제 톱텍이 또 계속 급등하고 있고. 뭐 하는 회사라 했죠? 톱텍은 이제 톱텍 자체는 사실은 이제 저건데 톱텍 밑에 자회사 저기에 있어요. 톱텍 HNS라고 있는데 뭐 하는 회사예요? 그게 이제 또 신소재 나노 쪽 소재 만드는 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며칠 톱텍? 전에 톱텍이 이제 왜 가냐면 네. 며칠 전에 IR을 한 기업이 있었는데 네. 그 IR을 한 기업이 나이키에 들어가면서 FTN인가? 증거금 100%인가 모르겠네. TN인가? 이 기업이 자기네가 이거 100%짜리인데 이 기업이 이제 IR을 하면서 IR에 참가한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네. 대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FTNE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키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건데 네. 자기네 소재 이제 나노 쪽 소재가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네. 톱텍 HNS가 그거 하는 거거든요. 네. 자회사 쪽이.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그 논리라면은 톱텍이 낫다라는 그런 얘기죠. 톱텍은 하여튼 저거잖아요. 기억났어? 네. 톱텍 우리 또 최일정 전문가 얘기 많이 했던 거잖아요. 네, 그 최일정 소재, 전문가님이 소재였고 예. 뭐죠? 멤브레인 나노 소재. 그런 막구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맞죠? 그 회사 맞죠? 네. 올 봄부터 얘기 많이 했고. 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지수 종목 주가 자체 1%밖에 안 올라가지만 오늘 이런 와중에서 사상 최고 가는 주식도 있잖아요. 네, 어떤 겁니까? 한국전력. 한국전력. 네. 그잖아요. 이게 배당주죠, 배당주. 우습게 볼 게 아니야. 오늘 주가 1%밖 1.7%지만 이거 사상 최고가거든요. 네. 이런 거 시장에 쑥 보여주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네. LG 생활 건강 같은 경우도 신고가 근처잖아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한미약품이 올라오면서 한미사이언스 당연히 따라 올라오는 거고 그 네. 밑에 보게 되면 코롱, 네. 바이로메드 그다음에 얘네들은 낙폭과대 반등이라고 치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되게 의미 있는 반등을 지금 계속해서 해주고 있거든요.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의미 있는 반등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제약바이오저가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거의 올해 4월 달부터 쉬었거든요. 네네. 올해 4월 달부터 한 6개월간 쉬었기 때문에 또 반등하는 부분들 또 의미가 있어 보이고 네. 셀트리온은 저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FDA 승인권에 대한 부분이 네. 또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모멘텀에 대한 쪽은 충분히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흐름이 네. 지수를 보게 되면은 코스닥은 되게 재미없을 것 같은데 네. 종목별로 보게 되면 되게 뜨겁게 움직이고 있고요. 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외국인들 현물 매수에 대한 오늘 다 들어오곤 있습니다만 어제는 또 나왔었죠 매도가. 네. 근데 지금 여전히 화학주가 역시 정유화학이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좋게 올라오는 거. 근데 재밌는 거는 제약주는 코스닥이 아니죠. 코스닥이 아니고 코스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지금 보게 되면 네.
그 삼성 엔지니어링 네. 시가총액 1조 2천억짜리 회사가 1조 5천억의 적자를 냈죠. 네. 참 어떡하라는 건지. 그래서 1조 5천억 유상증자를 한다는 건데 참 어쩌라는 건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건지 뭐 네. 높은 분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마음 편하게 생각하셔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네. 사람들이 네. 우리가 보통 애들을 볼 때 뭐 이 새끼 저 새끼 이런 말을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삼성중공업을 삼성 쉽 해갖고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쉽을 붙여서. 근데요, 네. 역시 주식은 제가 막 관심 있어갖고 되는 게 아니야. 네네. 내가 얘기하면 이제 이성 교수가 또 좀 품어줘야 돼. 이게 이제 관심하면 넣어놨다가.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관심 있다 얘기하면 그거를 사면 안 되고 관심하면 넣어놔. 그리고 그걸 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기억도 안 날 때 이성 교수가 얘기할 때 그러니까 2학년 관심줄 하나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다가. 네네. 그런데 그 중에서 사라는 게 아니라 이 교수가 그때 갑자기 불을 뿜을 때 써야 되는데 내가 어저께 얘기한 게 세 개 있었잖아요. 네. 다 떨어져. 뭐. CJ 프레시웨이, CJ 프레시웨이. LG 생활건강, 또 나인 투 제로 투 나인. 제로 투 세븐. 또 재미없잖아. 근데 사실 제가 엊그저께 있잖아. 역시 네. 내가 운빨이 요새 안 돼요. 대연을 하고 해야 된다는, 대연은 나는 하이타워 하면, 하이타워 쪽 가면 대연밖에 관심이 없거든, 지금. 네. 근데 대연은 거기 안 나오잖아. 여성 옷이 안 나오잖아. 네네. 여성이 안 나와서 얘기를 안 했거든? 네. 얘기 안 하니까 그러잖아. 대연이, 이쁘네. 얘기 안 하니. 근데 대연의 오리지널은 누구예요? 이성훈 교수거든. 네. 맞잖아요. 하여튼, 이성훈 교수 말을 하여튼 여러분들 계속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다. 하여튼 제가 말하는 건 관심하면 놔두고 사면 안 돼. 그죠? 그리고 한 6개월이건 1년이건 2년이건 됐건 이성훈 교수가 불을 뿜기 시작할 때 네. 대표적인 게 뭐야? 삼성 SDI잖아. 삼성 SDI. 더블 났잖아, 하여튼. 그잖아. 네. 다음 코너 들어가죠. 네, 종목 설전인데요. 오늘의 주인공 매주 금요일날마다 오신 분입니다. 어떤 분이세요? 네,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런 시장의 빅 이슈가 터질 때마다 이슈에 대해서 아주 차분하게 잘 설명해 주시는 분이죠. 네. 머니투데이 방송을 이끌어 가시는 두 분입니다. 이학년 한 분이죠? 저는 안 이끌고. 김정혜 전문위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왠지 전문 들어가니까 네. 전문적인 냄새가 나네. 아니야. 네. 정확한 명칭은 이게 틀려요. 뭐야? 저는 전문적으로 저는 아는 게 없다는 전문위원이고 네. 저는 뭔가 공부하는 냄새가 안 나잖아요. 네. 우리 김정희 위원의 풀네임은 김정희 연구위원이면 연구하시는 분이야, 연구하시는 분. 그러니까 격조가 저랑 다른 건 분명합니다. 네, 오늘 보면 앞서 삼성 엔지니어링 얘기했잖아요. 뭐 시집가 쪽이 얼마라고 디테일을 강조한 거. 네. 그러니 왜 하겠어? 이학년 형 교수 당신은 모르는데 난 그런 거 안다. 야, 딱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아니에요. 그럼 얼굴에 다 써 있어 이 사람아. 네, 삼성 엔지니어링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뭐 이 업체에 대해서 다 아시는 얘기일 거고, 그리고 이틀째 벌써 주가가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제 와서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일종의 시금석 종목이라는 거죠. 이 종목 때문에 그러면 중동은 이제 다 안 되는 건가, 건설사들도 마찬가지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 종목으로 이제 화두를 열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종목의 최근에 이제 추이를 보시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특징은 산업 자체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준비된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중동 수주라는 게 원래 그렇지만 연초에 잡아놓은 수주만큼 달성된 적도 없고 달성될 리도 없고, 그런데 그나마 줄어들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죠. 네. 그래서 2011년에 12조 예상했는데 9조 수주했고요. 실제로 이제 수주한 것이고, 가이던스 13조였는데 2012년에는 또 9.6조 정도였고요. 이게 이제 13년부터 절반으로 줄어서 올해는 지금 실제 수주액이 2조 원 채 안 되는, 네. 달성률은 40%에 불과한 그런 양상이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해외 수주, 일감을 얼마나 많이 쌓아놨느냐가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 이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이 종목, 이 산업의 가장 부담스러운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이죠. 유가라고 하는 환경 자체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중동 쪽에서의 추가 수주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석유를 이제 뽑아서 팔기만 하면 됐지만, 네네.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이 나서고 있는 게 채권까지 발행해서라도 공장 만들어서 우리가 가공해서 그 가공 마진까지 다 먹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그들의 마인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공급 과잉됐던 것들을
해소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제대로 잘 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다시 또 공급과잉에 빠질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수주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약속한 만큼 공기를 채우지 못했거나 네. 아니면 실제로 금액 청구를 하지 못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이 실적의 변동성. 그래서 앞으로 이쪽 실적은 당분간은 누구의 예측도 믿을 수 없다. 네. 이게 증거사 예측이 불과 한 2, 3일 전만 해도 200억, 300억 얘기 나왔거든요. 그리고 뭐 적자가 보이더라도 뭐 큰 적자는 아닐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1조 5천억이었다라는 것은 뭐 그들이 몰랐는지 알았는지는 뭐 논외로 치더라도 네. 어쨌든 현재 구간에서는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제대로 공기를 맞출 수 있을지 또 수주한 지역에 수주가 계속 이어질지 아닐지 불확실성에 좀 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지나고 오면 갑자기 얘기해 드리면 이런 거잖아요. 제가도 이제 이제 농담반 진담반을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여기 해외 순방 가면 쫓아가는 것들 봐야 된다고 네네. 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작은 기업들을 얘기했는데 거기 큰 기업이 한미약품도 들어있었잖아요, 이번에. 네. 그래서 올라간 데도 있었지만 이 지나고 보면 우리 이명박 대통령 때 보면은요. 그때 보면 건설사도 엄청 갔잖아요. 중동 수주한 거 지금 다 그냥 개꼬락지 된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래서 이게 보면 한때 호재가 지나고 나니 악재로 나오고 이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지난 7년 동안, 7년이 뭐야? 10년 동안 한 번도 정말 매년 정말 엄청나게 해외에 투자하고 사업 다각하고 하면서 정말 좋아진다 얘기하고 그때부터 좋아하고 한 번도 매수 의견이 아닌 적이 없던 포스코는요 지금 고점 대비 지금 5분의 1 토막돼 있잖아요. 어제 오늘 오르면 뭐해 이거 욕만 바가지로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맨날 큰 집 가고 그잖아요. 큰 집 가고 검찰 불려다니고 이게 뭐 하는 꼬라선인지 몰라. 근데 지금 보면 이 수주랑 분명히 올라갔던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 환율 때문에 머리 아프고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돼요? 그럼 지금 업황 자체에 계속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 네, 일단 중동 쪽이 좀 꺾인 것은 맞다라고 네. 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미유가에서 추가적으로 뭐 해외 업체에다가 다시 수주를 주고 그다음에 수익성을 제대로 낼 수 있는 그런 공사를 수주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중동이나 해외 수주가 뭐 일부 개선될 거다라고 그나마 보여지는 지역은 중동이 아니라 오히려 아프리카 쪽의 인프라라든지 네. 아니면 뭐 인도 쪽의 인프라라든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프론티어 마켓 바로 미얀마 시장에서의 건설 시장의 활성화 뭐 이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국면입니다. 근데 이런 쪽에서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건 화학 엔지니어링 이쪽이 아니거든요. 해양 네. 플랜트 이런 쪽이 아니라 오히려 기반 시설이 될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쪽의 해외 수주를 잘 해낼 수 있는 기업이라면 다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프랑스에서도 테크닙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 엔지니어링 기업과 네. 그 다음에 이제 SOC에 그냥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대표 SOC 기업과의 주가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수익률 격차가. 네. 그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이제 해외 건설업의 가장 큰 특징은 SOC, 그러니까 네. 도시 기반 플랜트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네. 뭐 철도를 한다든지 이런 쪽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제 중동의 화학 엔지니어링을 기반으로 한 추가 수주는 어렵다라는 관점. 그것은 네. 이제 준비된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올해 지금 6대 대형사들의 전반적인 수주 동향 보시면 일단 사이즈는 다 줄었고요. 더 특징은 뭐냐면 올해 현대 엔지니어링의 일부 수주를 제외할 경우에는 네. 정말 2005년도 정도의 수주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놓고 보게 되면 건설업 쪽은 그렇다면 뭘 봐야 되느냐?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그래도 나아 보이는 국내 쪽에 올인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네. 아니면 실제로 해외 쪽에 발을 담그고 있더라도 먼저 이제 손실을 떨어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어낼 손실이 그나마 적은 기업들을 좀 보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현재 뭐 중요한 게 이게 이제 뭐냐면 미청구 금액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미청구 금액이요? 네. 그러니까 미치겠네. 네, 이 미청구 금액이 지금 현대건설이라든지 뭐 네. GS건설 일부 쪽에서 분명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향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거냐, 실적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기업들보다 먼저 이제 악재를 좀 떨어낸 대림 산업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하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현대건설은 제가 지금 뭐 시세를 보지 못해서 현대건설의 실적이 발표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현대건설도 실적을 어떻게 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있거든요. 네. 최근에 굉장히 지역을 다변화하면서 여러 군데 진출을 했는데 베네수엘라도 진출한 이후에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중동 쪽에 진출해 놓은 것도 흔들림이 나타날 수 있는 국면이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결국은 국내에만 올인하고 있는 현대 산업이라든지 네. 아니면 상대적으로 부실을 좀 먼저 털어낸 대림산업 같은 기업들도 반등하지 못한다면 네. 건설업종에 대한 당분간의 시각은 좀 싸늘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투자 전략 해법은 뭐 결국 한 가지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건설업종의 비중이 너무 많다? 네. 그럼 일단 줄여야 된다가 네. 첫 번째 답이고요. 그러면 이미 삼성엔지니어링에 손실이 많이 났는데 이걸 이 손실을 여기서 고정시켜야 되느냐? 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바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빠져나와서 네. 바닥에서 다시 턴할 때 그때 다시 사더라도 지금은 일단 비중을 줄이는 것이 좀 답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뭐 국내 건설사인 현대산업을 가지고 있다면 네. 그나마 이제 건설업종을 투자할 수 있는 일종의 투자 지표로 삼아 보시라. 네. 더 늘리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현대산업조차도.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아까 보시면 중요한 얘기 하셨잖아요. 지금 그 중동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리고 유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으면 쉽지 않잖아요. 어찌되건 현재 수주면 중동 지역도 하고, 예전에는 이제 해외 수주하면 저런 쪽인데 지금 얘기하신 거가 뭐 인도가 됐건 미얀마가 됐건 간에 기반 시설 아프리카 예인데요. 이게 있어요. 이게 보면 저도 약간 거기서 그 발만 담그면 이런 거죠. 지금 그쪽에 강한 나라, 특히 아프리카 쪽은 두 나라가 강하죠. 영국의 지배력, 프랑스의 그런 위층에 있는 상류층, 거기에 중국의 돈. 이거 손 맞춰갖고 좀 같이 가자 한 거잖아요. 철도도 가고, 뭐, 관련 설비도 하자는 거고. 인도는 완전히 뭐 영국판이고요. 인도란 나라는. 뭐 중국이랑 뭐 사이가 좋하니까. 또 남쪽 뭐, 동남아 쪽 뭐 중국의 영향력인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게 떠는 게 아니라, 제화면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제화면? 정경환 PD님. 이게 좀 약간 흐리게 나오는데, 이게 회사가 하나 있어요. 이 회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사상적 하나 있죠. 2010년제 유럽의 위기 하면서 빠졌다가요. 여기다가 지금 올해부터 해서 쭉 올해 이제 더블 됐어요. 올해 이제 더블 되는 게 이게 뭐냐면, 비올리아 인바이러먼트라고요. 세계 최고의 수처리 회사거든요. 프랑스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수처리가 이제 개간 설비하고 물 부족하니까 이게 올라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SOC 투자가 물이라든가 철도 이런 거잖아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엔지니어링이나 석유학 쪽이 아니라는 거가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해외 주식 하신 분은 하여튼 물처리 관련된 거 제가 올 봄부터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하나 더 볼까요? 이슈로. 여전히 최고는 어찌되었건 이거죠. SK하이닉스가 실적 때문에 그것도 있겠지만 실적에 대한 실망감보다는 그거 아니라 지금은 결국 중국의 칭화 형님이 어찌되었건 간에 반도체 업계에 발을 디뎠다는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얘기 좀 오늘 해봐주세요. 일단 어제도 이제 와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실제로 어저께요? 이 반도체 업계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메모리 쪽은 정리가 끝났다였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쪽은 이제 구조조정 치킨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그들끼리 잘 먹고 살면 된다. 그런데 이제 이쪽에 갑자기 슥 중국이 발을 들이밀어서 마이크론을 내가 한번 만져보겠다고 그러더니 미국 정부의 반대로 안 되겠네. 그래서 우에서 돌겠다. 그래서 웨스턴 디지털 통해서 지금 샌디스크를 인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날 거냐 아니면 한 발 더 나갈 거냐의 키워드는 지금 이 칭화그룹의 뒤에 누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네. 결국 정부가 밀고 있는 사업이고 정부가 지금 칭화유니그룹의 힘을 빌려줘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면 중국의 욕심이 여기서 끝나겠느냐, 더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큰 우려감은 뭐냐면 반도체가 재편될 수 있겠다라는 게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M&A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웨스턴 디지털 샌디스크 이거 22조짜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저께 반도체 산업에 나타난 금액은 실제로 거의 4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던 중소형 기업들의 M&A도까지 합치면 그날 당일만 일어난 M&A 규모가 40조 원에 육박했다라는 것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램리서치가 KLI 탱커라고 하는 장비 회사를 인수를 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인텔과 알테라의 또 합병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아바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기반, 서비스 기반의 회사와 브로드컴이 또 합병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옛날에 17개 정도 있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내에 거의 포함되어 있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지금 다 합치고 있다라는 건 실제로 설계 회사,
조금은 분야가 다른 뭐 통신칩 회사 이런 회사들이 계속 모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반도체 업계도 뭔가 좀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저성장이 길어지다 보니까 회사들이 참지 못하고 계속 사업 영역을 넓혀가면서 과거처럼 새로 투자해서 영역을 넓혀가는 게 아니라 네. 기존에 있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것도 그냥 회사를 인수하는 게 아니라 지배력이 있는 회사들끼리 인수를 하고 당하면서 네. 규모를 키우고 있는 이 M&A의 판도 자체를 이해하시는 게 일단 제가 보기엔 가장 큰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갈수록 좀 우리 기존에 하여튼 반도체만은 세계 1위였는데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이런 경쟁자가 나타나는 건데요. 향후에 좀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최근에 인텔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놀랍다라는 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인텔이 실적이 그러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으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 동향을 보시면 실제로 알테라를 인수하기 전까지는 이 다우지수 내에서 가장 약한 종목 중에 하나가 인텔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알테라를 인수하는 그 과정 이후에 실제로 준비된 주가 차트를 보시면 인텔의 주가가 거의 뭐 수직 상승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최근에 주가 지수의 흐름과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이미 오르기 전부터 오르고 있었고 실제로 지난 2014년에 기록했던 고점도 거의 뭐 돌파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상승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두 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사업 영역의 확장과 함께 협업이 늘고 있다라는 것인데 네.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아마 여러 번 그 강조해 주셨을 텐데 인텔이 지금 마이크론과 하고 있는 3D 낸드. 네. 근데 이거 가지고 결국 뭐 할 거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휴대폰 안에 들어가는 이거 만드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죠. 대용량 서버에 들어가는 하드디스크를 SSD로 교체하는 작업에서 수요가 폭발할 것이기 때문에 인텔은 패키지로 묶어서 팔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는 그렇죠. CPU와 함께 그러니까요. 하나의 일종의 패키지로 묶어서 팔게 되면 지금 퀄컴이 하고 있는 짓이 뭡니까? 퀄컴이라고 하는 그 칩, 스냅드래곤 칩 하나 안에 통신칩, 그다음에 여러 가지 칩들을 모두 원칩화해서 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인텔이 하고자 하는 바는 아마 그거일 거란 말이죠. 지금 대용량 서버를 처리할 수 있는 그 핵심 CPU와 함께 관련된 하드까지 같이 팔려고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묶음 판매를 하게 되면 지배력도 세지게 되고 당연히 그 경쟁력도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럼 이 시장에 지금 삼성도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보고 있는 시장인데 이 시장에서 일단 큰 덩어리 하나를 뺏길 수 있다라는 점과 그다음에 중국이 샌디스크의 원천 기술을 이용을 해서 다른 회사 뭐 한두 개 스타트업 기업들 뭐 기술 좋은 게 한두 개 인수해 가지고 자신들의 원천 기술과 거기다 응용 기술을 합쳐서 실제로 이제 생산해내기 시작하면 중국의 이 휴대폰에 들어가는 많은 그 낸드 플래시들은 또 우리가 용량을 뺏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시장을 뺏길 수 있다. 그러니까요. 향후 성장하는 시장에서 같이 참여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가져가고 있는 그 마켓 시어를 뺏길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우리나라 업체들을 압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향후 반도체 시장에서의 투자 전략의 핵심은 그동안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던 국내 메모리 시장도 흔들릴 개연성이 있다. 이 부분에 좀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일단 뭐 너무 나간 것이긴 합니다만 분명히 이런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우려 때문에 SK하이닉스에는 뭐 저는 뭐 꽤 오래전부터 좋은 의견을 드리지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도 이 주가가 많이 내렸다라는 것만으로 좋은 의견을 드리기는 조금은 어렵다. 대신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건 흔히 얘기하는 절대적 평가 영역에 가게 되면 어쨌든 기술적 리바운딩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리바운딩을 이용해서 뭐 트레이딩을 하실 분들은 트레이딩 자체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트레이딩 자체가 중장기 투자의 의미가 있느냐? 아직까지 제가 보기엔 SK하이닉스가 살아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트리거는 이런 산업 재편보다는 반도체 가격 상승에 있는데 이것도 지금 쉽게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겹악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겹악재들을 하나하나 걷어내는 시기에 사시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SK하이닉스 어떻게 봐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실적은 나오더라도 그게 당장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 심리가 이렇게 되면 완전히 꺾여버릴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지금 보게 되면 그나마 살아있던 게 반도체였는데 그것도 중국에서 쫓아오게 된다라는 얘기. 그리고 또 인텔이 그 지금 보게 되면 55조 원을 들여서 다른에다가 또 공장 증설을 하겠다. 그리고 이쪽 라인 자체를 지금 SSD로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놓고 본다면 투자 심리가 이제 꺾여서 상당 기간 굳이 뭐 한국 반도체 주식 살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죠. 굳이 뭐 한국 반도체 주식을 살 이유가 대한 쪽이 없을 거고 차라리 그냥 칭화 유니그룹 주식 중에 그쪽 쪽에서 이제 관련된 자회사 중에서 이제 하나 고르는 게 최소한 우리 애들을 칭화대학에 보내고 싶지. 네, 그건 너무 어렵고 거기 들어가는 거. 거기 들어가려면 뭐 칠수 팔수 안 되니까. 거기 뭐 방법이 하나 있다. 딸내미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워낙 똑똑하니까. 네, 근데 뭐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 네.
어학연수는 쉬워. 어학연수. 칭화대 진짜? 어학연수는 보내야겠네요.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게 그 투자 심리가 이쪽으로 완전히 꺾여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중전에 때 나오는 이슈가 뭐냐면, 네. 군사기술에 대한 상용화거든요. 음. 군사기술의 상용화. 네. 쉽게 얘기해서 배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이 배 기술을 만드는 게 좀 떨어진다. 아니 항공모함 만드는 나라에서 왜 못 만들어? 인공위성 쏘는 나라에서 반도체 못 하겠어요? 할 수 있거든요. 야, 나 정말 여기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역시 이 교수의 네. 탁월함은 우리가 박수 치고 들어가야 돼요. 왜요? 딱 2주 전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네. 뭐 봐야 돼? 그랬더니 한국경제 요즘 뭐 얘기해? 그래. 그때 내가 SK하이닉스 좀 싸보게 네. 하고 그래서 내가 에이딱 안 될 거라 그랬죠. 기억나죠? 네, 네, 네. 그때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니?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죠.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아니 제 소신으로 말씀드리면 걱정해요. 뭐 포스코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다 좋은데 이제 앞으로 한국 뭐 먹고 사냐? 이게 이제 본질적인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앞서 얘기했던 아까 얘기했던 그 3D X 포인트 있잖아요. 그 3D 크로스 X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저는 그런 건 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잖아요. 대한민국 뉴스나 애널리스트 보면 한결같이 그 무시하거든요. 별거 없을 것이다. 뭐 우리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미국은 걔네 할 때 인텔도 그랬고요. 미국의 레포트 보면 크레딧 스위스 이런 거 보나 뭐 제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레포트를 봤는데요. 똑같이 쓴 말이 게임 체인저라는 쓴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게 정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영어로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쓰면 상당한 기대감 있는 표현이거든요. 영어 표현이요. 근데 우리나라 막 무시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네. 먼저 개발했다 이거죠. 삼성전자 다 네. 갖고 있는 기술이니까 네. 그거 뭐 별 볼 일 없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역으로 뒤집으면 미국도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너 갖고 있는 우리도 갖고 있어. 그럼 삼성전자 거 안 쓰고 네. 우리 거 쓸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저성장이 길어지다 보면 제가 또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인문학적으로도 봤을 때도 서로 이렇게 저성장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는 네. 굉장히 국수주의 막 이런 거 파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의외로 지금 저는 그래서 이제 독일 폭스바겐 사태도 안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이 이렇게 한번 툭 하나 정말 별것도 아닌 던진 돌에 만약에 유럽이 막 벌떼같이 일어나서 반응하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뭐 그런 분위기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수출 기업들에게는 잠재적인 그런 위험일 수 있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기술이 어느 게 더 나은지는 뭐 나중에 분명히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개발을 시작했고 그 기술 개발에 SK하이닉스는 여기서도 한 발 뒤쳐져 있다라는 게 또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한국이 뭐 먹고 살아요. 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답이 이수만 있어? 회장님이 답을 줬잖아. 어디야? 이수만 회장님이 답을 줬잖아. 이수만 회장님 뭐라고? 셀리브리티와 로봇이 우리의 미래다. 오죽했으면 애들 키워놨더니 뽕 빨어 아니면 연애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돈도 달라고 그래. 아예 로봇을 갖다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수만 회장이 이제 SM은 컬처 테크놀로지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컬처 테크놀로지다. 두 번째는 이 셀리브리티 화면에 있어요. 보이죠?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하시네. 예, 여기 보게 되면 셀리브리티 로봇이 이수만이 제안하는 한류의 미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컬처 테크놀로지에 대한 개념을 창안을 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그거죠. 컬처 테크놀로지에서 이제 계속해서 한류에 대한 쪽을 확산을 시켜야 되는 거고 로봇인데 로봇이 어떤 존재를 할 것인가는 4년 전부터 우리는 끼케야 올해부터 했는데 제가 얘기하고 욕만 먹을 때 4년 전부터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하시다가 지금 보게 되면 항상 셀리브리티와 로봇이 세상이 어떠한 것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이 로봇과 그러니까 단순하게 로봇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제 기계화 아니면 홀로그램 이런 것들이 만드는 세상 이런 것들을 지금 이수만은 꿈꾸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먹고 살기는요. 이런 거 먹고 살아야죠. 영화 만들고 음악하고 딴타라에서 먹고 살아야죠. 뭐 있겠습니까? 네. 옷 만들고 대연 오늘 무지하게 세네. 근데 그거 있잖아요. 네. 지난번에 하버드에서 프로젝트를 해갖고 하버드에서 그거 하는 애들이 AI 하는 애들이요. 네. 만들었어요. 네. 로봇가 아니라 이제 AI에서 음악을 만드는 거 기사 보셨어요? 그러니까 음악 기사 음악 기사 아니 못 봤어요. 보셨어요 그거? 그게 이제 우리나라 기사는 안 나오는데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가 네. SM이나 이런 거 IG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가 얘네들이 얼마나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작권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네. 하면 저작권을 유배된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걸로 빼고요. 그걸 빼고 그동안의 트렌드에 움직이는 것들 음악이나 좋아하는 요즘 저는 음악을 잘 모르지만 음악에 딱 맞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요. 나라별로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빅머니나 이런 걸 해가 빅데이터 이런 걸 만들었는데요. 그 수준이 그걸 발표는 했어요. 발표했는데 사람들이 보면
딱 바로 빌보드 1위를 1위할 음악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면 나라별로 한국에 이거, 중국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로봇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 우리 수만이 형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절대 뭐라고 안 그러죠. 돈을 벌더라 저랑 수천 배 차이를 쓴 거예요. 수만 배 부자잖아요, 우리보다. 그래서 그렇지만 정말 또 다른 아문도 많이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네. 예,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까 얘기하는 계속하면 정말 그 음악이나 뭔가는 특히 뭐 영화는 아니겠지만 음악 같은 거 있잖아요. 충분히 말이 네. 되잖아요. 네. 저작권도 안 걸리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로 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게 기가 막혔다는 거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하버드에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 AI 음악 작곡하는 프로그램을요. 근데 정말 저작권도 안 걸리고 교묘하게 했겠죠, 막 그죠? 예, 안 걸리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음악은 잘 모르지만 그런 얘기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몇 가지 오늘 이제 금요일이니까 몇 가지 중요한 것들 얘기하겠는데 아까 잠시 얘기가 나왔는데 오중전에 얘기 잠깐 좀 더 해주세요. 오중전에 대한 쪽 보게 되면은 네.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뭐 중국의 GDP가 뭐 짝퉁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국 GDP가 왜 짝퉁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중국은 GDP의 기여도를 보게 되면 47%가 고정자산 투자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이 서비스 내수 쪽에서 나오고요. 맨 마지막이 수출인데 가장 적게 서비스 그 GDP에 기여하는 이 수출을 보고서 제조 쪽이나 이쪽을 보고서 중국의 GDP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코끼리 다리 하나 만져보고 야 코끼리가 이게 뭐 다리가 뭐 피부가 꼬실꼬실하구나 뭐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 거하고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의 GDP에 대한 부분 6.9%가 나왔는데 오중전에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해외 IB에서도 중국의 GDP 이번에 오중전을 통해서 GDP 목표치가 6.5%가 떨어지게 될 거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데 샤오캉 사회, 샤오캉. 전 인민을 갖다가 잘 먹고 잘 살겠다 하겠다던 등소평이 먼저 부자가 될 수 있는 놈은 먼저 부자가 되라. 그리고 먼저가 부자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전 인민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했던 그 샤오캉 사회에 대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몇 프로 성장을 계속해야 됩니까? 6.5가 20년까지 계속 가야지 그게 구체적 목표가 있어요. 2010년에서 20년까지 10년 동안 GDP를 2배 만들려고 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샤오캉에 가는 그 단계인데 6.5가 평균 6.5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하 나오기 쉽지 않죠 지금. 그 이하가 나온다라면 인민의 배반자지. 그건 정말 인민의 등소평 명령, 공산당 명령에 배신을 진짜 때리는 샤오캉이고 샤오캉은 다시 말씀하면 한자로 소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잘 사는 사회가 되고 그 전 단계는 우리 배부르고 등 따신다 있잖아요. 네. 그게 온포. 따뜻한 온자에다 포식할 때 포 있죠. 그래서 온포 시대는 이미 끝났고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된다던 시대는 간 거예요. 그건 온포, 진짜로 온포고요. 네. 그게 그 중국 고전의 얘기인가 어디 나오는 용어예요. 그거까지 알면 정확히 알면 제가 정말 디테일이 있는데 그걸 꼭 정확히 까먹었고 그 다음 시기는 유토피아 세대죠. 정말 모두가 만민이 행복하고 모든 걸 만족하는 대동사회. 대동 단계의 대동이죠. 그게 중국에서 유토피아 세대니 그거는 뭐 꿈 같은 얘기니까 모르고 일단은 쇼캉은 그런 의미가 있다. 배부르고 등 따신다고 했더니 임신해갖고 애기 업고 있고 그게 아니라 진짜 배부르고 등 따신 사회. 그렇죠. 그거를 이제 만들겠다는 거니까 6.5% 이하로는 앞으로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올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중국. 그러니까 중국 경기에 대한 쪽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럼 6.5%를 맞춰 나가는 형태에 대한 흐름은 계속 될 거란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제 뭐 철강에 대한 쪽 뭐 중국 영국 가서도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저거 줄이겠다고. 생산량 줄이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의 철강 그 생산량에 대한 과잉 공급이 3억 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8천만 톤 줄인다고 해서 답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업황에 대한 쪽은 여전히 좀 그런 상황이겠고 그 오중전에 대한 쪽에서 크게 바뀌는 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이 샤오캉 사회 그리고 인민의 소득에 대한 증가를 통한 서비스업으로의 전환 그리고 그렇죠. 위안화의 글로벌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목표에 대한 쪽으로 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쪽도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이클 시장에 대한 사이클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설비 투자 사이클이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보게 되면 수출 사이클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설비 투자 사이클은 지금 6년째 내리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포스코 6년 동안 내렸어요.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현대중공업 5년 내렸어요.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종목들 보게 되면 몇 년째 내려요. 근데 이제 보게 되면 아모레퍼시픽 이제 2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샤오캉 사회를 위한 마지막 스퍼트. 그다음에 이 샤오캉 사회를 위한
샤오캉 사회를 위한 인민의 소득 증가와 그로 인한 소비에 대한 증가가 2020년까지는 어쨌든 중국의 절대절명의 과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뭐냐면 그쪽들 종목에서 그게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이 됐던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신재생, 신기술에 대한 어떤 그 신성장 동력에 대한 확보 이런 것들을 갖다 계속해서 하면서 하고 있다는 얘기겠고, 그다음에 앞에서도 반도체는 안 좋다라고 했지만 반도체 안 좋죠. 왜? 중국한테 따먹히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반도체 미국이 못 만들어서 안 한 게 아니거든요. 3D 업종입니다, 반도체가.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도 그 지금 뭐였죠? 그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등극을 이제 하면서 네. 그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삼성 그 무슨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네. 노동자들 그 저거 해갖고 데모해갖고 하는 그 무슨 단체 같은 게 있었잖아요. 요새도 계속 이슈가 되겠잖아요. 거기하고- 비밀 보장 협상했다 그래요. 예, 그래서 협상을 했잖아요. 협상을 했다는 게 뭐냐면 그만큼 이 반도체에 의한 그 화학 유독 물질이 엄청나게 백혈병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계속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중국으로 어쨌든 넘어가는 사회 그 단계에 대한 부분이겠고, 근데 재밌는 거는 중국은 이걸 키우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벌써 찾았지 나는. 근데 아까 로봇 말고? 로봇 말고 어. 전기차도 내가 요즘에 왜 오늘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있어. 어. 또 요소수 그 뭐냐면 네. 그 또 촉매 그 전기차 디젤 기존 디젤 차를 네. 유지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유리 씨가 뭐야? 기존에 있는 디젤을 유지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유지. 예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네, 근데 네. 그게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고 있을 뿐이에요. 상장돼 있어? 상장돼 있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100%야? 100% 아니? 100%인가? 뭔데? 100%인가? 뭔데? 잠시만요. 보고요. 100%에 100%인가? 100%가 아니에요. 100%도 아니야. 그럼 얘기해 주면 되잖아. 아, 그 얘기 안 하려고요. 주가도 안 오르고. 주가 주가도 떨어지겠구나. 그리고 응. 그 지금 보게 되면은 어. 상장 중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FA 같은 경우가 중국 쪽에 가겠죠. 중국 쪽에도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나겠죠. 근데 네. 재밌는 건 뭐냐면 삼성 출신들이 만든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이게 뭐냐면은 그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삼성에서 발주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 이렇게 수출을 적극적으로 못 한대요. 그러니까 삼성 비중이 적은 애들, 아니 삼성 비중이 없는 애들 중에서 장비주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삼성과 관련된 애들, LG전자와 관련된 애들을 찾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삼성하고 관련 없고 중국 쪽에 매출 나오는 애들, 그런 애들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장비주. 그러면서 관시랑 딱 잡고 있고. 관시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P&E 솔루션 같은 경우도 그때 탐방 가봤더니 네. 중국에다가 이제 팔 수 있는 거는 첫 번째가 관시. 근데 그 관시를 그럼 제대로 형성할 수 있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다.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있어야 된다. 칭화대학도 나와야 되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레퍼런스를 우리는 갖고 있어서 중국에서 뭐 이렇게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국에서 레퍼런스가 있어서 중국에서 물량을 받을 수 있는 애들, 이런 애들 중심.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납품 실적이 있는 애들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그 중국 관련주라고 해서 그 삼성 관련주로 들어갔는데 장비가 네. 삼성 비삼성 관련주 네. 이쪽들을 이제는 또 주목을 해서 장비주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왜 얘기 안 해주냐고 난리 났어. 이게 없는 거 아니야? 있어요. 왜 얘기를 안 해줘? 아, 얘기하기 싫어서 오늘 힘들어서. 오늘 힘들었어. 월요일날 얘기해 준 거야, 월요일날? 나중에 나중에? 보니까 기분 좋아지면 보니까 저는 이 교수의 그동안 오랫동안 알게 하는데 지금 사도 주가는 안 오르네. 안 올라. 안 올라. 딱 그거야, 딱 그거. 왜냐하면 탐방 가려고 그랬더니 어. 경상도에 있어. 아, 경상도? 그래갖고 경상도.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알아도 소용없어. 주가 떨어질 하나는 듯. 충청도에 있는 건데 하나 이거는 이거는 저거거든요. 뭐야? 이거는 뭐 하는 회사냐면 네. 그 저거 하는 회사인데 장비 쪽 하는 회사인데 네. 그거는 충청도에 있는데 갔다 왔어요. 네. 충청도에 있는데 갔다 왔는데 네. 경상남도는 너무 멀더라, 솔직히. 경상남도는 솔직히 너무 멀더라. 우리 미켈란젤로 보낼까?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한번 갔다 와보자. 그래서 거기 가긴 가야 되는데. 그러면 공장은 저기 있다는 얘긴데 경상남도면 네. 창원이나 그쪽에 있는 것 같은데 회사가 그쵸. 거기밖에 없죠. 네. 그 사천에 내 친구가 가 있으니 그 새끼를 보내야겠네. 너 한번 가보라고. 너무 멀어서. 그럼 뭐 1박 2일로 잡아야 되잖아요. 뭐 이틀 동안 업무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주가는 안 올라가고 지금 사봤자 네.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이 나온 김에 몇 가지 저는 어저께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안 좋아지는 거를 우리가 꼭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전기차 하면 전기차가 좋아지면 어저께 그 많은 부품을 만드는 다른 쪽이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네. 보면. 근데 이제 요 뉴스 하나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좀 긴데요. 이제 이런 거 보여드리면 또 욕먹잖아요. 김성훈 과장한테. 형님은 정리하라고 링크만 보내준다. 네. 근데 딱 그건데요. 링크. 예. 이거 보면 제목 보면 다 나와요. 네. 저는 몰랐는데요. 빅 일렉트릭.
그러니까 전기가 커지면 뭐가 된다는 거야? 빅 오일은 X 된다는 얘기잖아요. 쇼크 된다는 거잖아요. Electric shock, big oil. 이거잖아요. 그쵸. 이게 이건데 그러니까 전기차 많이 하고 그러면 이건데요. 그 얼마 전에 10월 7일 날 이것도 뉴스인데요. 10월 7일 날 그 캘리포니아 주에서 그래서 법을 하나 통과시켰네요. 해갖고 2030년까지요. 석유 있죠, 석유 주 자체에서 그러니까 화석 연료 있죠. 화석 연료 50% 줄이라고 나왔어요. 화석 연료 자체를 화석 연료 자체를 언제까지? 2030년이요. 아, 멀었네. 멀었는데 이게 장난 아닌 게요. 캘리포니아의 GDP는요, 미국 최고라고 보시면 최대예요. 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GDP 있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라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LA, 샌프란시스코, 그죠? 큰 건 나라가 큰 도시가. 그 샌디에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실리콘밸리가 있잖아요. 샌디에고 있고, 그죠? 그리고 요즘 보면 뭐 우리나라의 파라군이라는 건 뭐 오레곤 밑에 몇 가지 그런 데 있거든요. 네. 예, 이거 뭐 몇 군데 있는데요. 그 많이들 많이 간다는데 한국 사람들이요. 근데 그 정도 규모인데 거기서 궁금한 게 이거잖아요. 도대체 얼마만큼 되냐? 그리고 2050년까지는 80%거든요. 네. 80년까지 되는 건데 이게 보면 지금 이거 한번 보세요. 해보세요. 지금 현재 2010년부터 지금까지의 전기차 판매량이 나온 대학이에요. 캘리포니아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2만 대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나 이래갖고 여기서 나오잖아요. 일렉트릭 비클이 12만 대에 깔려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깔려 있는 건데요. 이게 보시면 전체에서 매년 휘발유 넣는 거 있죠. 휘발유 넣는 거. 그러니까 네. 주유소에서 쏘는 돈 있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거 한국 돈은 계산도 안 돼요. 550억 달러입니다. 휘발유 했다는 게 써 있잖아요. 550억 스타트 주에 드라이버에 스펜드 이치야. 필링업. 필링하는 게 기름 넣는다는 거거든요. 기름 넣는다는 거. 기름 넣는데 쓰는 돈이 550억 달러니까 이것이 이제 반토막 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왜 얘기하냐면 이런 거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뭐 하나가 좋아지면 정유나 이런 쪽의 화학에 대한 수요 자체가 늘어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오늘 수치를 보여드린 게 있어서 오늘 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생각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말이 나온 게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제가 요즘 올 쇼핑 시즌에 연말 쇼핑 시즌에 가장 주목되는 게 저거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뭐 굳이 인바디가 아니라도 인바디가 속해 있는 어떤 웨어러블 기기, 웨어러블 기기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 웨어러블 기기랑 스마트홈 어답션이 하는 건데요. 2015년 지금 여기요. 여기요. 이게 스마트홈 기기 이제 팔리는 것이 디바이스 수가 되겠는데요. 이게 보면 죽이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거죠. 인구당 침투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구당 침투율이 쓰는데요. 지금은 전체 인구의 미국의 전체 인구의 아직까지는 달랑 10%밖에 안 된다는 거야. 제가 말씀드린 웨어러블 기기, 그러니까 핏빛이나 이런 걸 찾는 애들 10%밖에 안 되는 거, 10% 엄청 많은 건데 이게 10년, 20년 되면 훅 올라간다는 게. 그래서 멀지 않아서 7, 80%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대표적인 게 우리 이수영 교수가 얘기했던, 자주 보여줬던, 저도 보여줬던 아마존 에코 같은 거 있잖아요. 아마존 에코 같은 거 포함해서 스마트홈에 관련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IoT 있잖아요. IoT가 저는 하여튼 내년에 10배씩 올라가는 거 많을 것 같아요. IoT? 네. 그러니까 IoT가 지금 넓게 보셔야 돼요. IoT도. 로봇도 넓게 보셔야 되지만 IoT가 그런 웨어러블 기기 포함해서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런 관련된 이게 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뭐 실적이 나와주는 쪽을 계속 찾고 있는데 찾아 빨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내가 컨빅션을 갖고서 이거야.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아니지. 내용은 그러니까 뭐냐면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나리오는 되게 좋아요. 네. 좋은 애들 많아. 근데 이제 실적이 이렇게 눈에 확 보여지는 게 그런 게 별로 없어. 아니, 나는 근데 이따가 보고 있어. 왜냐면 더 마음을 열어야 돼. 마음을 열어야 돼. 왜냐면 없다 했는데 로봇스타가 3배 됐잖아. 그래서 우리가 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어야 마음을 돼. 열라고. 아니 정말 전 말을 했지만 로봇스타가 있는지도 몰랐잖아 나는. 자기는 알았어? 알고 있었죠. 근데 말 안 했어. 3배 올라왔는데. 로보스타? 3배 올랐잖아요. 올해 여름부터 딱 3배 올랐잖아요. 네. 이런 게 또 있을 거란 얘기예요. 올라가고 나서 알았으니까 말을 안 했지. 아니죠. 제가 처음 말한 게가 그때 여름이니까. 5,000원에서 10,000원 넘어가고 나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래부터도 50%야. 그때부터? 그럼 또 50%죠. 나는 로봇스타 몰랐어. 나는 우리 서인석 부장이 얘기하고 처음 알았어요. 이런 여러 번 얘기했는데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제가 엔텔스가 됐건 또 얘기하던 건 뭐예요? 이상한 거 요새. 엔테스 말고? 또 뭐 요새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상한 회사. 네, 네. 듣보자만 아닌데 제가 기억 못하는 회사인데 하여튼 여러분들 하여튼 사물 인터넷 지금 주의에 됐건 와이솔. 와이솔이 됐건 그런 거 정말 그런 것도 있는지 없는지 정말 돈을 버는지 좀 여러분들 좀 꼼꼼히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네. 그 내가 보기에는 그냥 그 정수기 이렇게 개습기, 가습기 이런 거 만드는 애들이 딱 갖다 꽂아갖고 뭐 어디하고 납품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게 대박 날 것 같아.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게 네. 이제 샤오미 가전 이런 식으로 하듯이 네. 그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을 빨리 만들 수 있는 쪽들 있잖아요. 네. 그런 쪽이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것도 100%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러냐 요새? 날씨도 후졌다 그래갖고 위닉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진짜? 코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런 게 그 지난번에 사물인터넷 대장주에서 쫙 올랐었거든요. 코콤이? 네, 코콤이가. 태어나 처음 들었는데? 실적이 그러니까 영업이 그래도 100억씩은 나와요. 100억 가까이는. 그러니까 그래서 올랐는데. 난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요 이 회사. 그러니까 코콤 같은 경우가 그거 있잖아. 문 띵동 하면 다 써 있는 거. 그게 코콤이야. 코맥스 코콤 뭐 이런. 별거 아닌 듯. 예. 별거 근데 아닌 이제 듯. 그런 애들이 별거 아닌 듯 하는 애들이 듣보잡이 면천하는 거지. 응.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응. 그러니까 기존 안에는 다 귀족이잖아. 지금 네. 보게 되면 누가 귀족이냐면 네. 조선주의 귀족이고 화학주가 귀족이고 네. 지금 보게 되면 저 밑에 있는 사물 인터넷 줄들 보게 되면 천민이잖아. 천민. 천민이죠. 천민인데 천민들이 이제 반란을 해서 역사를 쓰는 거지 새로. 그렇죠, 그렇죠. 그 중에서 하나 귀족주가 탄생하는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판이 바뀌는 흐름인데 네. 거기서 이제 진짜 그 누가 진짜 그 리더가 될지는 아무도 계속 모르죠. 봐야죠. 예. 네. 근데 정말 괜히 코콤 내가 또 뒷세고 아니라 뭔가 있는 거 있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네. 또? 아니에요. 이게 뭐 없어요. 코콤은 진짜 뭐 없어요. 진짜 없어? 예. 또 하나 더 얘기할 거 좀 잡아주세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그 하나 볼 텐데요. 네. 그 뭘 볼까요? 오늘 내용 중에서 네.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물 얘기해드릴까? 물? 물? 네. 물은 아까 물은 근데 네. 정부에서 이렇게 저걸 안 내와. 뭐요? 대책이 없어. 대책을 왜 안 내놓는 거야?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네. 팔짝 뛰는 건데 정말 더 재밌는 얘기. 이건 뭐 주식이랑 상관없는 네네.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네. 이게요. 네. 물 부족이 엄청 심각한 걸 많이 네. 들으셨잖아요. 캘리포니아 물 부족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네. 올해까지 지나면 이제 몇 년 만에 최악의 하고 얘기 나오는데요. 이게 보면 이것도 처음 들었네요. 뭐 다 중국 탓이야. 근데 몰랐잖아요. 네. 캘리포니아 물 부족이 중국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중국 때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중국 탓이야. 그게 왜냐하면 캘리포니아들이 먹거리 수입을 많이 하잖아요. 네. 먹거리 수입을 많이 하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중국도 쌀이 부족한 나라잖아요. 네. 쌀이 절대적으로 쌀이 부족한 나라거든요. 중국도요. 네. 수입을 하니 당연히 여기하고요. 특히요 여기 기사 보면 오렌지를 많이 먹기 시작했다네요. 중국 애들이. 네, 오렌지를 먹는데. 오렌지 먹어서 물이 부족해? 근데 보니까 이제 농담이 아니라 오렌지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씨 있는 오렌지, 씨 없는 오렌지는 가게에 네. 막 뜨는데요. 중국이 또 고급 오렌지를 먹는데요. 그렇죠. 소득이 증가한 거니까. 그래갖고 이제 농담이 아니라 물을 많이 먹는 작황 있잖아요. 작물들. 네. 그걸 소비가 늘었대요. 그래갖고 농담이 아니라 그래갖고 중국 캘리포니아의 그 농산물은 거의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네. 그래갖고 실제로 물을 많이 하는 소비 작물을 하다니까 물값이 보통 1년짜리 그러니까 수도 요금 자체가 아니라 쓰는 물에 있죠. 게이지 계량기 있죠. 계량기가 10배가 늘어났대요. 수출 금지하면 되겠네. 계량기 10배. 네. 근데 수출 금지가 안 되죠. 이 캘리포니아 계속 GDP가 여러 가지면 이게 산업도 있지만 이게 크거든요 지금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다 보면 이걸 아니면 어떻게 수출을 막아요? 자기네 이 사람 농산물을 그다 하고 업자들이 워낙 많은데 대기업들이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전히 또 하나의 물 기근도 중국 사람들의 소비 때문이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하여튼 물 부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아까 비올리아라는 거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ETF 이런 것도 요즘 괜찮거든요. 이런 것들. 또 오늘 이따가 2부에 또 어떤 미국 전문가 나오잖아요. 장우성 전문가 나오니까 그런 것들 얘기 또 같이 해보는 시간 같이. 스마트폰은 알 걸. 네, 2부에 뵙겠습니다. 네.